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네. 제목이 딱 와 닿으시죠?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전문의가 쓰신 책이고요. 보통 요즘 젊은 20대, 30대 상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젊은 층에 그런 상담 사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참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거절을 했을 때 거기서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배려하고 참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줄 때, 그리고 그거를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갈등이나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참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움받기 싫어서,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참고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아끼는 마음에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계속 베풀기만 하면 나중에 그게 지쳐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주다 보면 그게 지치거든요. 한쪽에서 지쳐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상대방한테서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인간관계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상처를 남기고 끝이 나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잘해준 사람이. 잘해주고 상처만 받고 끝나버리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그리고 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특히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친절을 베푸고 참고 배려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열을 해줬으면 한 5개는 못 오더라도 한 3-4개는 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오고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또 안 해주면, 거절을 하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람을 내가 옆에 가까이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참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한 것이 인간관계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몰라주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왜냐면 내가 신이 아니고서는 무조건적인 배려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해도 10이면 10, 100이면 100, 무조건적인 거는 없어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그런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적인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이제 효도를 안 하고 말을 안 듣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키웠는데 그런 자식이 뭐 부모의 의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면 네가 어떻게 나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대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심리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아니고서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5을 베풀었으면 그래도 옳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거기서 마음이 상처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베풀고 참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야? 날 이용하는 건가? 나 이용만 당한 건가? 아니면 나를 왜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 상황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그러한 상황이나 생각, 그런 마음을 상대방한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용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무례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국민 배우라 불리는 모건 프리먼 아시죠?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흑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기자가 모건 프리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당신을 검동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랬더니 모건 프리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좀 의아해한 기분이 나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모건 프리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답이에요, 이게.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맞잖아요. 모건 프리먼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언어를 사용한 그 기자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언사가 정말 무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의 가치관이나 저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한다고 친절을 베풀고 하면서 참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침묵이라고 해요. 자기 침묵.
자기 침묵이 뭐냐면요. 중요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위해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 행위를 가리킨다. 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 간의 친구, 절친인 경우, 아니면 남녀 그런 애인 관계에서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참고 배려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자꾸 참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 표현을 안 하고 참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감정들이 그런 쌓이고 하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내면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것이, 계속 참고 요만한 문제를 계속 참고 해서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폭발하면 이딴만한 게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만 거를 그때 그냥 바로 뭐 불편하고 조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언정 그때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난데, 그거를 계속 쌓아두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쌓아두고 그게 남아있으면 그게 나중에 폭발이 돼요. 그게 더 오히려 커다란 갈등을 만들고 그런 화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한테도 안 좋고요. 상대방한테도 안 좋아요.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 침묵을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가 그렇게 침묵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르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은 나의 그런 자기 침묵을 했던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한 잘못.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좋은가 보다, 상대방도 좋은가 보다, 나와 같은 의견인가 보다, 나와 같은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에 대해 쌓인 게 쌓이고 하다가 폭발을 하잖아. 그러면 왜 저러나, 갑자기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낼 문제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문제가 자꾸 쌓여서 큰 문제가 된 건데, 당장 당하는 사람은 이런 작은 문제에서 화를 확 크게 내니까 이게 그렇게 화를 내는 문제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을,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서로의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는 관계에서도 정말 꼭 필요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내 마음은 상대방도 알겠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 이거 상황이 아닌데, 응?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어. 생색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사소하게 점심 메뉴를 먹는데 항상 자기가 먹자고 하면 그래 하니까, 항상 예스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식단을 정하고 이거 먹자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 이거는 못 먹어. 아니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아는 상황이면 나 오늘은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요번에는 너 이거 정말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먹고 다음에는 우리 다른 거 먹자.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럼 너 좋아하는 거 먹고 다음엔 나 좋아하는 거 먹자. 그렇게
내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는 게 쉽고, 그래서 내가 잘해주고 배려하고 그런 찾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내 욕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거절을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내 그런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내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욕구나 의견을 말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러한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생각을 그런 포스트잇 있죠.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적는 거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해보는 것.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말에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 뭐 하자 해서 가서 그냥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하자고 해서 하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이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욕구를 적고 그 질문을 적고 거기에 대해 내 생각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내서 읽어보고 말하고 그거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연습을 늘려가야지 그게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지. 안 그러면 연습을 안 하면 그게 생각은 막 많아요.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막 머뭇머뭇 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소리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연습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 의견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또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습이 안 하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내뱉으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연습하고 내뱉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래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요. 편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조금은 수월해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버겁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도 좋고 그리고 또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조금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쟤는 맨날 얘 쓰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또 상처를 받고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내 의견을, 내 욕구를 표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